자, 원자통합과 이제 운동과 충돌 개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페이지 170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처음 내용은 관성에 대한 의미야. 관성. 관성은 물체가 처음에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관성이라는 거는 자, 일단은 전제 조건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합력이 0일 때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자, 운동하는 물체는 뭡니까?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는 이런 성질을 우리가 관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성이라는 친구는요,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자, 예를 들면 책상과 의자와 냉장고가 있다라고 치자, 그지? 전자레인지하고 냉장고가 있어, 그지? 그럼 누가 더 움직이기가 힘들어? 당연히 냉장고지. 관성이 머물러 있으려는 성질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관성은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을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시가 나와 있는데 두 덩어리가 나와 있습니다.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이 관성을 우리가 정지 관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승객이 뒤로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뒤로 넘어진다는 얘기는 얘가 어떤 방향으로 가속도의 방향과, 그렇지? 가속도의 방향과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 관성력이라는 이런 힘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버스는 이동하는데 승객은 제자리에 계속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종이컵을 튕기면 동전이 어떻게 됩니까? 동전이 아래로 뚝 떨어지지, 그치? 그래서 종이는 움직이는데 동전은 제자리에 있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휴지를 빠르게 잡아당기게 되면 풀어지지 않고 끊어진다. 정지해 있던 휴지는 제자리에 있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지관성이고요. 자,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뭡니까? 운동관성이잖아, 그지? 그래서 버스가 갑자기 정지하면 승객이 앞으로 넘어지려고 한다. 왜? 사람이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달리던 자전거의 페달을 멈춰도 바퀴는 계속 회전을 합니다. 관성 때문에. 깔개를 틀면 먼지가 깔개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깔개는 움직이는데 먼지는 제자리에 있으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 자, 그래서 이 갈릴레이는 이제 생각으로 실험을 한 거야, 그지? 사고 실험. 그래서 갈릴레이는 사고 실험을 통해서 이제 관성을 유추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 갈릴레이는 어떤 물체가 현재 자기의 뭐를 기억합니까? 위치를 기억하고, 그지? 그 위치가 될 때까지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지, 그지? 그래서 요 경로는 그대로 여기까지. 요 경로는 여기까지. C 경로는 아무리 가도 자기 위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지? 그래서 이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할 것이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관성의 법칙 결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 알짜 힘이 0이면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는 이제 관성은 어떤 경우에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 뉴턴의 운동 법칙이 나오잖아, 그치? 뉴턴의 운동 법칙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오잖아, 그죠? 1법칙은 뭐니? 관성의 법칙. 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가속도의 법칙. 힘과 속도 변화와의 관계. 세 번째 3법칙이 뭐 상호작용하는 힘 또는 뭐 작용
반작용 법칙.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 상황들을 나열하면서 얘가 관성의 법칙이냐 아니냐, 그치? 유사한 거. 그래서 항상 작용 반작용 법칙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 법칙의 예냐, 관성의 법칙이냐, 또는 힘이 가해져서 가속도가 생기는 이런 내용이냐, 이걸 묻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띠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안전띠의 내용이 뭐냐면, 안전띠는 차량이 갑작스럽게 위험을 감지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앞으로 쏠리잖아, 그지? 그럼 갑자기 콱 멈추면 관성에 의해서 이 고정축에 있는 요 흔들이가, 그지? 어떻게 됩니까? 감속이 휙 되면 앞으로 쏠리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얘가 여기 걸쇠에 딱 걸려지지, 그지? 그래서 안전벨트가 더 이상 풀리지 않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진 게 이게 안전띠 관성을 이용한 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내용, 운동량, 충격량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운동량은 운동의 효과 또는 물체의 운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운동의 정도면 질량과 속도의 곱이잖아, 그지? 그래서 운동량 P는 mv 질량 곱하기 속력이 아니고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 당연히 이 식을 보면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P는 뭐에 비례합니까? 질량에 비례하고 P는 또 뭐에 비례합니까? 속도에 비례하지, 그지?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도 값이 운동량이야, 그지? 운동량. 자, 그래서 또 이 운동량은 속력이 아니고 얘 속도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속도. 그래서 우리가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이, 속도는 뭐와 뭐야? 빠르기에다가, 그지? 빠르기에다가 방향을 같이 생각해주는 물리량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속도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지? 자, 그래서 P는 mv에서, 자, 운동량의 방향은 뭐의 방향과 같습니까? 속도의 방향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오른쪽으로 2, 왼쪽으로 2의 속도로 가잖아, 그지? 그러면 일단 크기는 똑같아도 플러스 값을 갖느냐 마이너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운동량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P는 mv,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값을 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충격량은, 자, 지금 그림에 보듯이 야구공이 배트에 꽝 충돌을 하잖아, 그지? 그럼 충격량 I는 충격력 곱하기 얼마입니까? 시간, 얼만큼. 그러니까 양을 따질 때는 당연히 시간이 들어가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뭡니까? 충격량입니다. 충격량. 그래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I는 F 델타 T, 그지? 요 식을 좀 기억해 두시고, 당연히 또 힘이 벡터량이잖아, 그지?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 힘은 또 F는 ma니까 가속도의 방향과 같다, 그렇죠? 왜? 힘 F는 ma인데 질량은 변화가 없잖아, 그지? 그때 힘과 가속도의 관계는 비례 관계입니다. 또 이 충격량 같은 경우는 힘이 클수록, 그 다음에 작용한 시간이 길수록 크다.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기본적인 이런 식들을 볼 때 이 힘이 나와 있잖아, 그지? 요 힘은 무슨 힘을 의미합니까? 평균 힘을 의미합니다. 평균 힘. 자,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 또 당연히 힘에는 비례하고 시간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그래프의 어떤 기울기에 대한 물리량, 그 다음 면적에 대한 물리량을 기억해 두시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자,
자, 그래서 FT 그래프에서 그치, 요 넓이가 뭐를 의미합니까? 충격량이고, 그 다음에 힘이 변할 때는 평균 힘을 구해야 된다고 했지, 그지? 그러면 힘 기울기 아랫부분의 면적이 뭐가 된다? 충격량이 된다. 그 다음에 요 충격량 이 그래프를 해석할 때 항상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방향, 힘을 받는 방향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해석할 때 여기는 일단은 뭐 충격량의 크기에 대한 자료만 나와 있잖아, 그지? 근데 물체가 충돌하는 상황을 보고 얘가 플러스 값인지 마이너스 값인지 유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I는 F 델타 T. 그러면 F는 뭐야? 델타 T분의 I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평균 힘은 자, 요 그래프가 나왔을 때 시간분의 요 면적을 하게 되면 그게 뭡니까? 힘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지, 그지? 힘.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요겁니다. 충격량과 운동량과의 관계입니다. 자, 어떤 물체가 충돌을 할 때, 그지? 아,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빵 하고 뭘 합니까? 여기서 만약에 충돌을 했다라고 치자, 그지? 충돌. 그러면 A가 B를 미는 힘과 B가 A를 미는 힘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똑같고 또 시간, 충돌 시간 있잖아요, 그지? 요 충돌 시간도 어떻습니까? 같다야, 그지? 그러면 요 힘도 같고 시간도 같으면 FT잖아, 그지? 충격량도 똑같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충격, 요 공식 정말 중요합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문자로 외우세요. I는 F 델타 T는 MV-MV0는 델타 P. 그래서 충돌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꼭 요 식을 일단 깔아놓고 누구와의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할지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도 나와 있지, 그지? A라는 자동차와 B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자, 달리던 자동차 A가, 그지? 요게 A입니다. A가 정지에 있는 B와 빵 충돌을 했어, 그지? 그러면 A라는 놈은 힘을 어떻게 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운동량이 감소하고, B는 A의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운동량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항상 A와 B가 받은 충격량은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야. 항상 충격량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배드량,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자, 그러면 이제 요 탐구 자료의 창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자, 두 가지 실험 비교가 나와 있지. 자, 처음에는 이제 면봉을 반으로 잘라서 빨대 속 주름 근처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약하게 불 때, 세게 불 때, 그지? 그러면 요 놈은 뭐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거야? 힘과의, 그지? 힘과의 관계, 힘의 관계를 알아보는 거지, 그지? 힘이, 자, 운동량의 배달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짧은 빨대가 있고 긴 빨대가 있는데 얘는 힘을 받는 시간에 따라, 그지? 시간에 따라 운동량의 배달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얘는 시간에 따라 운동량의 배달량, 얘는 힘에 따라 운동량의 배달량. 그래서 당연히 빨대를 세게 불었을 때 멀리 날아간다는 얘기는 힘이 셀수록 면봉이 받는 충격량이 커서 운동량이 크다.
그 다음에 길이가 긴 빨대의 면봉이 멀리 날아간다. 빨대의 길이가 길수록 면봉이 받는 시간이 길어져서 그죠. 속도 변화가 크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받는 결국은 이거야. 충격량이 mv-mv0잖아. 그지? 맞습니까? 요거는 질량하면 델타 v. 결국 이 속도의 변화가 얼만큼 크냐에 따라서 충격량이 결정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충격량을 크게 하는 방법 아까 얘기했지. I는 F 델타 T니까 힘을 크게 하면 힘의 크기가 커지면 충격량도 커지고 그 다음에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충격량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똑같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충격량과 운동량은 서로 이 물리량의 값이 호환이 돼.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가 뉴턴 세컨입니다. 근데 요 뉴턴이라는 요 놈이 힘이잖아. F는 MA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그럼 뉴턴이라는 단위는 킬로그램에다가 가속도 미터 퍼 세컨 제곱이야, 그지? 아, 그러면 뉴턴 퍼 세컨은 그죠? 요거 뉴턴 퍼 세컨에 대한 단위를 다시 쓰게 되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제곱 곱하기 세컨이니까 그지? 요 약분하게 되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뭐하고 단위가 똑같습니까? 운동량하고 단위가 똑같잖아, 그지? 운동량하고 단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뉴턴 세컨나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그지? 생긴 외형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다라는 얘기지, 그지? 결국 호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시가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량 비교해야, 그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항상 낙하하는 운동의 경우에는 이 높이가, 그치? 질량하고 상관없이 요 높이가 바닥에 충돌할 때의 속도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은 떨어진 B가, 그치? A보다 크고 또 질량은 C가 B보다 크니까 여기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봤을 때 이 순서가 누가 제일 크게 될까요? C, B, 그 다음에 A 순서가 되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C가 제일 크고 B, 그 다음에 A, 그지? 바닥에 도착했을 때 운동량 또는 충격량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충돌과 안전장치. 요거는 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 자료를 가지고 시험에 많이 냅니다. 자, 안전장치의 원리는 충돌이 일어났을 때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하여 충돌로 인한 사람이나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가 작아지도록, 그치? 충돌했을 때 힘의 크기가 작아지도록. 자, 그래서 지금 달걀을 똑같은 높이에서 낙하를 시키면 얘의 처음 속도는 정지야, 그지? V0 값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얘 V0라는 처음 속도는 어디서부터 따져야 되냐면 얘가 충돌하기 직전 있잖아, 그지? 충돌하기 직전 A, B 속력이 똑같고 둘 다 정지하잖아, 그지? 그러면 요 둘의 경우에 결국 뭐가 똑같습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떻다? 변화량이 같다야, 그지? 그래서 자, 방석에 떨어지나 딱 단단한 바닥에 떨어지나 뭐는 똑같다? 충격량은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 왜 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은지를 좀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좀 있으니까 천천히 잘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힘시간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의 면적은
충격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충격량 I는 F 델타 T니까 요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했습니까? 반비례 관계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래서 충격량이 같으면, 자, 시간이 길면 길수록 힘은 어떻다? 크다. 그치? 요 둘의 관계.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충돌 전후에, 자, 같은 높이에서 동일한 달걀 A와 B를 각각 떨어뜨렸을 때, 충돌 전후에 두 달걀의 운동량, 충돌 직전 두 달걀의 질량과 속도가 똑같아. 그래서 충돌 직전의 운동량은 각각 같고 충돌 후에 달걀 속도가 0이므로 운동량은 0으로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단단한 바닥에서 충돌이 시간이 짧고 푹신한 바닥은 길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힘을 받는 시간이 작아져서 없이 달걀이 깨어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충격을 줄이는 안전장치에, 뭐, 에어백, 뭐, 이제 보면 느낌이 오지? 자동차 범퍼. 그 다음에 도로에 설치된 보호난간. 그 다음에 보호대. 그치? 보호대 안쪽에는 스포츠가 있고요. 두꺼운 글러브. 그치? 공이 멈출 때까지 시간을 길게 하는 거고, 매트. 그치? 매트. 높이뛰기 선수가 착지할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몸이 받는 힘을 줄여주는 거. 그 다음에 기둥에 이제 스펀지, 그치? 요거, 스펀지. 레어 매트. 그 다음에 뽁뽁이, 그쵸? 충돌에 약한, 그치? 유리로 만든 이런 물건들은 운반하다 서로 부딪혀서 깨지는 경우가 많잖아, 그치? 그래서 뽁뽁이를 넣어서 물건을 보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념 확인 문제 풀고 여기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물체가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요 성질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얘기했고, 물체의 뭐가 클수록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곱한 물리량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운동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운동량. 그 다음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을 곱한 물리량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충격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힘이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충격량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물체의 뭐의 변화량하고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 다음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같을 때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충돌 시간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반비례 관계이다. 그 다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안전장치는 충돌이 일어났을 때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어떻게 하여서 길게 하여서 충돌로 인한 사람이나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를 감소시킵니다. 자, 관성. 정지한 물체 관성 있지? 정지관성.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맞고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은 작다가 아니고 크다지, 그지? 틀렸고.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의 미형일 때 정지한 물체는 정지해 있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 직전을 한다. 운동을 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리을을 하면 되고요. 자, 질량이 159g인 야구공이 108km/h의 속력으로. 그럼 단위를 보세요. 킬로그램 미터/s잖아, 그지? 그러면 요 속력을 미터/s를 일단 바꿔줘야 되겠지, 그지? 108km를 미터로 고치면 공 3개 붙고 미터 나누기 1시간은 몇 초예요? 1시간은 3600초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값이 30m/s가 되는 거지, 그치? 운동량 P는 159g은 0.15kg이잖아, 그치? 0.15kg 곱하기 30m/s를 하게 되면 4.5가 나오지, 그치? 단위는 kg/s.
자,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열시하는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맞고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커지면 물체의 속도 변화량도 커진다. 맞습니다. 물체의 속도를 크게 변화시키려면 물체에 큰 힘을 오랫동안 작용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고요. 그 다음 대포의 포신이 짧을수록 포탄이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니 짧으면 짧아지잖아, 그치? 틀렸습니다. 자, 그림에서 자, 운동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았어. 그치? 그러면 얘는 운동 방향이니까 플러스 값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충격량 I는 나중 P 만약이 처음 운동량이야. 그죠? 그러면 O는 지금 나중 운동량 P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나중 P 운동량은 15kg 미터 per sec가 되는 거지, 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번에 그림은 동일한 달걀 A, B를 같은 높이에서 시멘트 바닥과 푹신한 바닥에 각각 떨어뜨렸을 때 달걀이 받는 힘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는 것이다. 동일한 달걀에다가 같은 높이, 이게 중요하지, 그지? 높이가 똑같으면 속도 변화가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야, 그죠? 충격량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시멘트 바닥과 푹신한 바닥에 닿기 전에 달걀의 운동량의 크기는 그렇지, 동일한 달걀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다? 같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같다. 그러면 힘 시간 그래프에서 이 넓이가 뭐라고 그랬어? 넓이가 충격량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S와 B는 어떻다? 같다. 그다음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했고, 자, 평균 힘의 크기는 누가 더 큽니까? A가 시멘트 바닥이 더 큰 힘을 받아서 깨지게 되겠지, 그지? 크다.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사람이나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줄이는 장치. 헬멧, 푹신하지, 에어백, 병따개는 뭐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고, 푹신한 매트, 푹신푹신, 자동차의 범퍼, 그 다음에 대포의 긴 포신은 힘을 길게 받는 그런 내용이지.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미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관성과 운동량, 충격량에 대한 개념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조금 더 심화되는 내용을 배우고 싶으면 물리 1, 그치, 운동량, 충격량 강의가 있으니까 그 강의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